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여러분들께 한 주간의 주식 트렌드를 잡아드리고 있는 주식 트렌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이라고 합니다. 3월의 첫 시장 정말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연이어서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강하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빠르게 파는 게 좀 더 마음 편해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요즘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가파르게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트렌드를 잘 잡기만 한다면은 훨씬 더 큰 수익 꾸준히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주식 트렌드 방송 이후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고 빠르게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월 19일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죠. 한전기술과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첫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첫 방송 공략주들이 다음 주 방송 전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그것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방송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저점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함께 하면서 정말 투명하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아무리 좋다, 오늘 하루 좋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내가 수익으로 끌고 가기는 또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 공략주들 꾸준히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줄 수 있고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오늘의 방송 공략주 역시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오늘 방송에서도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오늘 방송 공략주, 과연 우리가 일주일 한 주 동안 공략할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생방송 외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방송 중에는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입장하시는 방법, 또 자세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또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정말 종목들부터 해서 실시간 전략까지 끊임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2월 21일 얼마 안 된 시점이죠. 노란톡에서 공략해드렸던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날에 여러분들께 이미 좀 예고를 드리고 여러분들 단타 매매 함께 진행한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를 진행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렸고 준비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께 기회를 잡아드렸던 종목이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비중까지 여러분들께 한꺼번에 알려드리면서 함께 수익을 갔던 종목이고 이 종목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월 21일 여러분들께 9시 반쯤 공략을 올려드렸고요. 그 당일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 날까지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조금 수익 청산까지 함께 도와드린 종목이었고요. 2월 6일 날 여러분들께 공략했던 광무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테마에 휩쓸려서 가는 게 아니라 개별 호재 종목을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개별 테마 종목들, 개별 호재 종목들 잡아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점에서 공략이 성공했다. 그 이후에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 안겨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볼까요? 코스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무려 2번이나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종목이죠. 심지어 저희가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고 상한가를 2번 갔고 정확히 전량 매도 사인까지 잡아드리면서 수익 청산 함께 했던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혼자서 이 종목을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한 이쯤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좀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정확한 타이밍 챙겨가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이렇게 큰 수익률 67.5%의 상승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라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한 1월 한 달 동안 무려 2번이나 공략하고 수익까지 보여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원자재 관련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좀 테마 자체가 강하기도 하고 빠질 때도 화끈하게 빠지는 테마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무섭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을 잡아드리고 타이밍까지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한 번쯤은 함께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단타로 볼 수 있는 빠르고 화끈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생방송에도 관련된 테마와 종목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방송 함께 해주시고 나는 방송 외에도 이 시간 외에도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강할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실시간 전략 계속해서 함께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고요. 생방송 중에만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난 수익까지 좀 확인을 함께 해봤는데 이 외에도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테마 브리핑, 그때그때 강력한 테마들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는 데다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마음까지도 함께 케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와 이런 수익들 함께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한 종목에서 3종목 정도 계속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 주구 장창 몇 달 내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투자 기간 3일에서 5일 정도 빠르게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투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화끈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노란톡 오픈 채팅방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오늘 방송에서 다룰 내용이 어떤 건지 그게 빠르게 중요하겠죠.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진단해드릴 테마를 먼저 살펴보자면 저PBR 관련한 테마와 의류 파업 관련한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다뤄드리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재료가 떨어지지가 않았고 시장에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관련 종목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좀 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제대로 된 진단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자체는 저PBR 관련한 테마와 의료 파업 관련한 테마를 함께 살펴보기는 할 건데 오늘 종목은 또 여러분 종목도 준비를 해왔죠. 한 종목 챙겨왔습니다. 딱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과 선택과 집중하면서 수익 쌓아가도록 할 텐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반도체 관련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오늘 시장 또 지난 미국 시장부터 반도체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내가 볼 수 있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 딱 한 종목만 뽑는다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의 종목까지 조금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내가 이미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장 함께하면서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이런 기회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조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난주에 관련한 정책 발표가 있었죠. 딱 지난주 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저PBR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반대로 건설주는 계속해서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PBR만 보고서는 단순하게 저PBR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부터는 보면 안 된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저희와 함께 그 진단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다룰 테마는 의료 파업 관련해서 가지고 왔죠. 아무래도 주말 내내
관련한 걸기도 있었기 때문에 의사와 정부의 갈등이 현재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죠. 고점에서는 매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과연 여기에도 속할까, 현실에도 속할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련한 종목들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고점일수록 팔아야 되는 거 아닌지, 혹은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이슈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지금부터 봐도 되는 건지, 저희가 관련된 종목들로 이미 한번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희 전문가님이 좀 확실하게 짚어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한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진단 보다 자세하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준비를 해왔죠. 입장하시면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온 거고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하루 빠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 트렌드를 잡아드리고 있는 주식 트렌드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오늘 시장 또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 전략을 잡아주실 저희 전문가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종목도 준비를 해왔거든요. 한꺼번에 여러분들께 좀 선물처럼 안겨드릴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정민상 전문가님 오늘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실전 투자에 강한 전문가님이고요. 또 여러분들 테마주 정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은 방송 공략주 외에도 꾸준하게 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싶다, 종목들 좀 더 자세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지금 열려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 또 지난 미국 시장 저희가 3일절로 하루 휴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트렌드를 확실히 조금 빠르게 따라가 봐야겠죠. 미국 시장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저희가 3일절 때문에 휴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흐름을 놓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시장 좋았다면서요, 미국 시장이.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그런가요? 반도체가 좀 오늘 네. 오르는 이유가 미국 시장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오늘은 국내 증시 좀 전반적으로 반등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강한 흐름까지는 아니겠고요. 미증시랑 국내 증시는 네. 현재 좀 강한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 증시 자체가. 네네. 그렇네. 근데 왜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갈 때는 못 가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왜 그러는 네네. 거예요, 전문가님? 그 이유를 네.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주요 산업이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반도체 불황, 그다음에 그런 대표적인 이유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리스크. 이 두 가지 네. 이유 때문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국내 증시는 거의 이제 힘을 쓰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악재 자체를 현재도 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품고 있는 상황이. 부동산 리스크는 계속 계속해서 되고 있죠. 장기화된다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저점이 발생한 것이고, 네. 그래서 미증시와는 좀 굉장히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겠죠.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그 앞으로도 조금 따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네. 일본이 네. 일본이 요즘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렇죠. 금리를 높인다고 하니까 일본은 증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네. 왜 30년 그래요? 동안 경기 침체였던 국가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니까 이게 호재가 돼서 오르는 거거든요. 아, 오히려 또 호재가 돼서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작년도 정말 뭐 최악이었고 부동산 리스크도 지금 강한 시점이고 이렇게 안 좋은 시기이지만 이제 개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1분기에 그 반도체 실적도 이제 반등 중이고, 네. 예, 그다음에 부동산 리스크 요거는 조금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승은 상승인데 뭐 미증시처럼 이렇게 우상향한다라고는 그런 패턴은 나오기 어렵겠고 네.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올해는 점진적으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네. 좀 상승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3월의 첫 시장인데 오늘 시장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희 전문가님도 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때 좀 저점에서 종목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세한 전략 또 빠르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 또 반도체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엔비디아 요즘에 계속해서 정말 끝이 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엔비디아가 사실 테슬라처럼 어느 한순간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이제 시장의 돈이 무한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이제 특정 어떤 시점이 왔을 때, 네. 특이점이 왔을 때는 이제 하락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데, 제 엔비디아 뭐 차트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네, 그렇죠. 그렇네요. 계속해서 뭐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차트 자체를 보실 게 아니라 그 증시가 언제쯤이면 미증시가 빠질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럼 미증시가 언제 빠질까요, 전문가님? 미증시가 네, 빠지는 시기는 네. 아무래도 뭐 3월 그 20일, 19일, 20일이 이제 FOMC, 네. 그죠. FOMC가 진행이 되는데 그 시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럼 그때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FOMC 회의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는 걸까요? 증시가 뭐 횡보 쪽으로 가던가 당분간 횡보, 그 네. 시기 이후로는 횡보 또는 하락 횡보 가능성이 좀 더 또는 하락. 높다고 봐야겠죠. 아, 왜냐하면은 네. 3월에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되면 네.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했으니까 경기 침체에 어떤 그 불안감이 있다.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이유 없이 금리를 인하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이유가 있어야죠. 네. 지금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미증시 자체가 빠진다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한 번 이제 미루게 될 경우 네. 예를 들어서 3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미루게 될 경우는 5월까지 미루고, 네. 이게 금리 인하가 또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시장의 해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횡보 혹은 하락.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3월이 왜냐하면 시장에서 3월을 너무 이제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네, 3월에는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면서 계속 그 기대심으로 이제 상승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월 그 20일 그 시점 이후로는 좀 약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FOMC 회의가 굉장히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횡보 혹은 하락이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좀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미국 시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잖아요, 전문가님. 과연 이 금리 인하 이후에 금리 관련된 이벤트 이후에 미국 시장이 횡보 혹은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시장에까지 그 영향이 올 수가 오겠죠? 영향은 뭐 볼까요?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정도? 일부 일부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미증시가 이제 약세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근데 다만 이제 국내 증시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그때 이후가 됐을 때는 미증시가 뭐 2~3% 빠진다라면은 우리나라는 뭐 1%,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반등이 뭐 미증시가 1%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2~3%, 뭐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이 바뀐다고 보셔야겠죠. 국내 시장을 훨씬 더 좋게 보시는 거네요, 전문가님은. 당연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저점이라는 해석이 되는 것이고 아, 미증시는 그동안 네. 너무 강하게 이게 수급이 몰렸잖아요. 네.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강하던 시기에 그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어요. 미증시는. 그쵸? 그렇네요. 근데 계속해서. 네. 그때만큼의 유동성이 지금 있을까요? 딱히 뭐 왜냐면 큰 이벤트가 고금리를 없으니까. 유지했는데 네. 시장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기대심으로 지금 상승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기대심만으로. 그렇죠. 기대심에 의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온 만큼 네. 그만큼 시장에 돈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는 그만큼 부담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번에 기업밸류 프로그램도 좀 물론 이제 시작이지만 조금 네. 좀 정책적으로 약간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것도 이제 악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하필 또 총선이 4월이고 약간 그쵸.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네. 아무튼 이건 악재가 될 수 없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그 금감원장께서 네. 이제 강제성을 좀 줬어요. 이게 맞아요. 너무 이제 인센티브도 너무 이렇게 별거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격 미달 기업들을 다 상폐시키겠다. 굉장히 강하게 상폐시킬 수 있다. 아직은 좀 여지를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책이 지금 너무 돌발적으로 나와요. 준비할 시간이 없이 그냥 돌발적으로 예고를 해버리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언제 또 무슨 발언이 나올지 모르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게 맞아요. 네. 4월이 총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4월이 총선인데 기업밸류 프로그램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어떻게든 주가 끌어올려야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반응을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강력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나오는 수밖에 거예요. 이게 없겠네요. 금융당국이 네. 놔둘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총선이 4월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좀 좋게 바라보고 이후에는 조금 더 눌릴 수 있겠고 이런 흐름을 좀 봐야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3월 말에 FOMC 관련해서 금리에 대한 이벤트가 있을 거고요. 4월 달에 총선이라는 이벤트가 굉장히 크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국내 시장이 훨씬 더 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장이 강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테마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진단도 함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두 가지 테마 저희가 오늘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한 2주 동안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했고 앞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테마들이거든요. 게다가 뭐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진단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는 이 테마들 의류 파업과 저 PBR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뭐 저 PBR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 지난주 이 시간에 관련된 발표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한 번 더 전문가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강경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 PBR이 6월 달까지 뭐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테마를 좀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PBR은 뭐 지난번에도 좀 짚어드렸는데 네. 초점이 저 PBR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초기 때는 기업밸류 발표 예고했던 그 초기 때는 저 PBR이 초점인 것처럼 말을 했지만 네. 이후에 실제 발표에서는 저 PBR이 전혀 초점이 아니었어요. 전혀 초점이 아니고 어떤 게 전반적인 네. 증시 상승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저 PBR 주만 끌어올리겠다. 물론 이제 그게 어떤 근본적인 건 될 수는 있겠지만 저 PBR만 어떤 특혜를 주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네네. 저 PBR만 특혜를 주겠다는 게 아니면은 전반적 주가 상승을 조금 이야기를 했다면은 굳이 저 PBR 관련주를 볼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근데 저 PBR 중에서도 네. 이게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 자체에 이제 저 참여를 하고 예를 들면 뭐 미래에셋증권처럼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뭐 주주환원 정책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실제로 미래에셋증권도 뭐 26년도까지 이제 주식을 소각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재무도 괜찮고 어떤 그런 종목들은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고 반대로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금 좀 이게 눈치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조금 이제 단기 하락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단기 했습니다. 하락 가능성까지. 그렇죠. 다 그러면은 오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건 맞는 말이죠. 네네. 또 당연히 옥석 가리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이미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관련주들, 대장주뿐만이 아니라 그 부품주들까지도 함께 저PBR 행렬에 올라탔던 상황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금융보험주까지 함께 올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저PBR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 혹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해 보시면서 시장의 전략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라고 이미 내가 보유하고 있는 테마와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 거고 저PBR 오늘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전략 보다 자세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PBR 관련해서 전문가님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다른 테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의료 파업 관련한 테마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사실 오늘 시장 오전장에서는 의료 파업이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는데 또 관련된 속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가 나올 때 팔아야 된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료 파업 이미 관련해서. 이거는 근데 네. 정부가 의료 파업이 될 때까지 비대면을 유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협상이 되는 순간 비대면은 이제 못하는 이미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거는 그렇네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지금 의료 파업이 계속 격화된다고 해서 이런 단기 섹터에 이거는 돌발 이슈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이거를 돌발적이다. 네. 더 격화돼서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거는 절대 그런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단기 섹터를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겠고. 그러면 뭐 비대면 테마 외에도 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료 AI도 관련된 테마에 속했던 걸로 아는데. 의료 AI는 조금 이제 마찬가지일까요? 별개로 봐야 되는 섹터고 그다음에 네. 바이오는 좀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바이오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네. 좀 잘 추천을 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쵸. 워낙 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쵸. 어떤 예상이 가능한 우리가 종목을 또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예상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분석해서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더 빠지진 않겠지. 근데 거기가 또 바닥이 아니었어요. 이런 게 너무 맞아요. 많잖아요. 계속 그렇죠. 지하실 막 어디까지 막 계속 내려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음. 변수가 많은 그런 종목은 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료 파업 관련해서 전문가님 수익을 이미 주셨잖아요.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 앞으로도 또 잡을 기회는 없을까요, 이제는? 네.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초기였고 초기 때 이제 강하게 한번 반응했다가 빠지는 구간에서 제가 바닥권을 좀 잡아드렸잖아요. 네. 그렇긴 했는데 그때는 좀 당연히 좀 더 이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이고 너무 초기였어요. 그때는 발표 직후였거든요. 3일 뒤인가 제가 잡아드렸을 거예요. 3일 뒤 맞나? 아무튼 그때랑은 좀 시기가 다르죠. 지금은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총선 전까지 정부는 어떻게든 이거를 종결을 시켜야 돼요. 민심을 위해서. 그렇죠. 네.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의대 정원 이거 조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날 오후에 조율할 수 있다고 발표 나왔어요. 한 발 엄청 딱 한 발 빨랐네요, 전문가님이. 그 정도 알고 있었죠. 저는. 원래,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네. 실제로 그렇게 오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현실화가 된 것인데 이거는 정부가 지금은 좀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이지만 오늘 또 이제 조금 전에 속보도 어떻게든 처벌을 다 7,000명을 뭐 시켜버린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여론이 안 좋아요. 그 의사단체 쪽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강경한 게 가능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길어지면은 정부 쪽으로도 이제 가는 거예요. 화살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이거 협상 그렇게밖에 못하냐?
다 죽게 생겼는데 이게 중증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거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게 정말 절박하거든요. 그리고 그쵸. 우리가 일상에서도 어느 정도 좀 접할 수 있는 누구나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협상을 하고 네. 그렇죠. 총선 전까지 협상을 해야지 이게 뭐 표를 또 받을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것 때문에 중요하죠. 근데 사실.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이고 어쨌든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지금 타이밍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대 정원에 대한 협상이라던가 지금 7,000명 그 어떻게 처벌한다 이 내용도 네. 협상 내용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협상만 해주면 얼마든지 다 이거 또 다 해주겠다. 네. 오늘 절박하니까 정부도 절박하고 또 의사단체 쪽에서도 절박하죠, 네. 지금 많은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길어져서도 안 되는 이슈이고 최대 길어져봤자 이번 달 안에는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이다. 이번 달까지. 왜냐면 총선이니까. 그렇죠. 네. 표 이렇게 받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네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좀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 혹은 나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노란톡 오픈 채팅방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또 실시간 흐름은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난 보다 자세한 실시간 전략이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좀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방송 공략주, 과연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볼 종목은 어떤 건지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드렸던 실제로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던 수익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2월 21일 얼마 안 된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은 아마 받아보셨겠지만 전날부터 계속해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내일 단타 종목 진행을 할 거니까 다들 주목해주세요. 집중해주세요. 몇 번을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로 오전장 9시 시작하고 장 시작한 후에 여러분들께 빠르게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잡아드렸던 종목이고요. 당일 오후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슈팅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큰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게다가 그 다음 날까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던 종목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코스모화학 외에도 광무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던 종목이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마를 따라가는 건 쉬워도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을 잡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은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이 테마를 형성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보다 빠르게 테마를 형성하기 전에 잡아드리면서 상승 굉장히 가파르게 함께 가져갈 수가 있었다. 단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공략했던 종목이었고 1월 20일 코세스 역시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상한가를 무려 2번이나 갔던 종목이고요. 상한가 간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 매도 사인 강력하게 드렸던 종목입니다. 언제 사는지보다 언제 파는지가 훨씬 더 어렵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세한 전략을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전략들 또 이런 종목들 한 달에도 2번씩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는 그런 종목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역시나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까지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 제가 아까 잠깐 조금 예고를 드렸었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침 또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가 상승을 강하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때 볼 수 있는 후발주로서 내가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않은 어떤 종목이 매력적일지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개별적인 이슈로 봤을 때도 괜찮은 반도체 종목 어디 없는지 찾고 계시는 분들 반도체 관련한 종목
종목들은 꼭 한 종목 챙겨 가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정확한 종목명 알려드릴 거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드릴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이 뭐 지난주에였나? 반도체 관련한 종목은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반도체 왜 지금 저희가 봐야 될까요? 반도체가 1분기에는 이제 이제 반등의 그 시작이다? 매출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러니까 반도체는 음.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종목을 좀 찾아서 발굴을 해서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가지고 뭐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 언젠간 갈 거다. 10년 뒤에는 그래서 묻어놓고 덮어놓고 꺼놓고 이게 아니라 네. 이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제가 그 노란톡방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네.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흐름만 잘 파악을 한다면 그게 어렵죠, 근데. 어려운 걸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고 그렇죠. 네네, 보여드리고 물론 있으니까. 어렵죠 당연히 이게 음. 뭐 100%가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 어떤 시장 증시 흐름 자체에 대한 이해와 네. 그다음에 그 흐름의 속에서도 이제 섹터마다 이런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흐름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주랑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쪽에 수급이 왔다 갔다 이런 흐름들 네.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주가 많이 올라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반대인 섹터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반대인 섹터? 반대인 섹터, 뭐 2차 전지라던가 전기차라던가 이런 게 좀 수혜를 못 받는다. 그럼 그걸 사는 거죠. 2차 전지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도 제가 캠트로스를 추천을 드렸어요. 단타로.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요거 좀 그만하겠습니다. 여기 연휴가 길어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네, 했는데 오늘 수익이 났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금방 네. VR 발동되면서 오전에 VR 발동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네. 제가 요거는 7,700원에 드렸던 거고 이게 크게 이제 뭐 물리는 뭐 그런 구간도 없었는데 어쨌든 요런 거가 그러니까 뭐 어떤 섹터는 안 좋다, 어떤 섹터는 좋다 이런 것보다는 네.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돈의 흐름 투자를 할 때는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는 종목이나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싸게 사는 행위입니다. 오늘 비싸게 자동차주 올랐으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사가지고 5%난 수익 더 보겠다. 요거는 고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커지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보다는 손실일 가능성이 커지겠죠. 하지만 네. 반대쪽에서 그 수급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 섹터는 항상 좀 그 저점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을 우리가 좀 선별을 해가지고 최대한 좀 안전한 구간 네. 이런 걸 분석해서 이제 매수를 해놨을 때 당연히 이제 또 수급은 계속 이제 이동을 하는 거고 특히나 요즘 장에 수급 흐름이 굉장히 빠른 장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목표가도 좀 짧게 잡고 이렇게 사고팔고를 빠르게, 반복하면서 네. 빠른 이런 회전율을 높이는 게 지금은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게 수익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또 개인 매매를 할 때에도 생각을 해보면은 매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 전문가님 말씀해주셨다시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수익으로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수익 쌓아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여기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오늘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반도체 종목들, 테마들 중에서도 집중하고 계시는 오늘의 방송 공략주 어떤 거 가지고 오셨죠? 오늘은 네. 저 텔레칩스 가져왔습니다. 텔레칩스, 네네. 반도체 중에서도 왜 이 종목 텔레칩스를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우선은 텔레칩스가 네. 팹리스 기업 중에서는 국내 팹리스. 1위입니다. 국내 1위 네네. 매력적이네요. 그러니까 팹리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직접 제조는 하지 않고 그 기술력을 이제 판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재무도 괜찮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도 이제 높은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네.
지금 최근에 좀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증시 네, 상황이 좋지 지지부진했죠. 않았고 네. 안 좋다기보다는 너무 좀 저피 비알에 몰리고 아. 약간 이런 수급이 특정 섹터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는 좀 시장이 전반에 퍼진다라는 음. 그런 이해를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음. 때문에 수혜를 입기 가장 좋은 섹터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1위 기업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단기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좋은 일의 매수 구간이 발생되었고 아, 그럼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구간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요? 네. 지금 뭐 지금 괜찮다고 바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 네. 괜찮은 부근입니다. 부근이다. 부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번 주 목요일이 참 좀 매수하기 괜찮은 그런 포인트였는데 네. 지금 좀 화면이 뜨면 좋겠는데 네네. 네. 지금 보시면은 매수 포인트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매수 지금 포인트가 당장보다는 발생했었죠. 발생했었다. 발생했었죠. 그럼 놓쳤는데 다시 따라갈 아니 수 여기서 있을까요? 또 조금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지금 흐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선을 그려드렸는데 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우상향하고 선을 있는데. 그려드렸는데 밑에 이제 추세 하단부가 꾸준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죠. 네. 여기는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런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우리가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 하단부가 굉장히 이제 일정한 그만큼 이제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기업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 하단부를 꾸준하게 발생시키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자 이탈하더라도 크게 이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근데 지금 네. 구간 보면은 이 추세 하단부가 목요일에 걸쳤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목요일에는 좀 매수하기 좋았던 구간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이렇게 막 여기서 또 이제 폭등한다. 네.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있지만. 그걸 뭐 이렇게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안전한 구간에서 사야 하는 건데 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28,500원 이 정도면 참 매수하기 1차 매수로 들어가기 좋은 구간이었는데 네. 조금은 올랐지만 그래도 막 크게 오르진 28,500원. 28,000원. 근데 그 제가 또 이제 뭐 0.1%에도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 0.1%에도. 네. 그런 게 쌓이면 또 어. 크거든요. 그건 맞지만.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저라면은 네. 요거 그냥 뭐 28,500원에 좀 걸어놓고 자동 매수라던가 좀 걸어놓고 좀 관망하고 좀 더 기다려 보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그 혼조세가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 이 추세선 이하로 하단부 이하로 또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거든요. 그래요? 차트상으로. 그러니까 또 이거 막 급하게 뭐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탈날까요? 좀 네. 사도 되긴 합니다. 어. 사도 되긴 하는데 전문가님, 네. 네네. 지금 한 28,500원 다 봐주신 가격대에서 한 700원 정도 더 오른 가격대거든요. 근데 네, 0.1%도 너무 높다라고 보시는데 또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요. 더 그러니까 높다. 가지고 온 거고 그렇긴 한데 네. 다만 이제 증시 자체 지금 워낙 혼조세가 많은 구간이고 조금은 더 이게 갈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 시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막 나는 너무 사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난 지금 당장 사야 돼라고 한다면 지금 사셔도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꼭 사셔야겠으면. 근데 네. 저라면은 네. 28,500원 기다릴 것 같다. 인내심을 가지고. 네. 네네. 그럴 것 같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방송 공략주 반도체 중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뭐 무조건 오른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즘 시장 자체가 워낙 더 수급이 빠르게 몰리고 빠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혼조세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게다가 지금 현재 FOMC 이벤트부터 총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한마디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빠른 대응이 또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죠. 텔레칩스, 반도체 중에서도 오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매수 포인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종목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고 실시간으로 대응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나는 반도체 관련한 테마 중에서 종목 궁금하다, 딱 한 종목만 조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이 종목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 여러분 5분 남았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 뭐 실적도 좋다, 재무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중에서 실적 좋은 회사 이거 좀 매력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내 안 좋죠. 다 안 좋나요? 안 좋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반도체가 불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네네. 자체가 원래 반도체가 강점인 나라잖아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강점인 나라에서 작년에 완전히 이 부동산이 불황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경제 성장도 굉장히 더뎌지고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재무 좋은 기업들 찾으려고 하면은 정말 흔치 않아요. 거의 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현재 시점에는. 현재 시점에서 지금이 1분기잖아요. 1분기가 지나야지 1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네. 지금 1분기 회복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바라봤을 때 재무 좋은 기업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재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안 좋았다 하는데도 실적이 좋게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살짝 봤는데 그렇죠. 굉장히 좀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네.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다음에 차트를 보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진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추세 하단부를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네. 그런 게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기업 가치에서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 이하로는 잘 이탈하지 않는 그런 게 나오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8,500원. 8,500원. 네. 큰일 날 뻔했다. 8,500원이에요. 네. 9,500원 아직 안 왔네요, 전문가님. 네, 8,500원. 근데 지금 조금 높긴 한데 네. 근데 꼭 이렇게 특정 종목에 네. 너무 이렇게 집착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네. 좋은 기업들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네. 기업 가치도 높은데 차트 구간도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굉장히 이제 매매할 때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요. 아무리 좋아도 그냥 내가 딱 생각하는 구간까지 오지 않으면 절대 사지 않아요. 네. 그냥 자동 매수 걸어놓고 안 봐요, 그냥. 걸리면 사는 단호하게.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기계적으로 이제 이해와 함께 이런 차트에 대한 이해, 시황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흐름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도 손실 구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네, 주식이라는 그렇죠.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더 신중하게 아무리 저도 놓치면은 할 수 없죠. 놓치면 다른 거 사면 돼요. 아쉬워요. 돈은 네. 나한테 있잖아요. 아니 돈은 나한테 있잖아요. 맞는 말이네. 돈은 저한테 있네요. 그렇죠. 네. 돈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음. 이거를 정말 소중한 돈이잖아요. 네. 그죠? 투자자분들도 정말 소중한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정말 최대한 안전한 구간에서 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분할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살 때도 나눠서 사고 팔 때도 나눠서 팔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1차 매도했다. 그다음에 다시 재매수 추세 하단에서 또 사고 팔고 이런 거를 제가 다 잡아드립니다. 그렇죠. 원한톡방에서. 네. 네네네. 그런 걸 활용하셔야죠. 네. 네. 오늘의 반도체 공략주 여러분들 방금 들으셔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다 잡아드린다라고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이 종목 어떻게 잡아주실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반도체 관련한 종목, 이 종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 가치가 높고 차트상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적도 좋고 반도체 회사인데다가 최근에 좀 반도체가 흐름 자체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수 포인트가 가까워진다. 자리도 좋고 이슈도 좋고 게다가 개별 종목 자체도 좋다. 이 종목 오늘 방송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저희 전문가님이 전략 잡아드릴 거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놓치신 분들 오늘 방송에서 조금 이제 왔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드릴 테니까 저희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인사 나누시면서 이 종목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 반도체 관련한 종목을 챙겨드렸고 테마도 여러분들께 저PBR과 의료 파업 관련한 테마 짚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전략 알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 수익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